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오늘은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입니다. 자, 절기가 절기인 만큼 이 날씨도 많이 풀렸는데 그래도 아직은 겨울인가 봐요. 여전히 춥긴 춥죠. 자,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처럼 온기가 돌지 않고 있습니다. 뚝 떨어졌던 거래량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또 아파트 값은 제자리 걸음에 여기에다가 전세 물량의 가격만 툭툭 올라가고 있습니다. 봄과 설 연휴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아파트와 주택시장이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현명하고 명확한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오늘도 부동산 가이드가 그런 점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전화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 문자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777-030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할 부동산 전문가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설 연휴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이 설 연휴를 기점으로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설이 지나고 나면 그래도 이사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게 돼요. 그럼 이 설 연휴 이후에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자, 뭐 해마다 이제 명절 네. 이제 전후로 해서 이제 이사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이 많이 늘고 이렇게 뭐 가격이 좀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2016년 전체로 해서 지금 어떤 분위기냐라는 부분이 더 큰 영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즉, 뭐 2015년이었을 때, 2016년이었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요. 2015년은 2014년, 13년 이전에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다가 이제는 그 거래가 좀 더 늘어나고 네. 그런 분위기, 좋은 분위기 속에서의 어떤 설이라는 부분이 이제 변곡점이 되는 그래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이었는 것 네. 반해서 네. 일단 2016년도 같은 경우는 2015년에 비해서는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악재, 일단 경제적인 상황들이라든지 또 뭐 대출 규제라든지 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또 우리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심, 또 공급에 대한 확대 이런 것들을 이제 안고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설 지나서라도 시장이 그렇게 뭐 예전처럼 전보다 이렇게 조금 좀 많이 거래량이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단지 거래량이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전세 비율이 높은 곳 같은 네. 경우 또 신축 아파트인데도 아직도 인기가 좋은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는 좀 오를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그냥 지금보다는 같은 수준이거나 더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사물을 판단을 할 때요. 한 발 두 발을 좀 더 멀리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부분. 또 지금 설도 중요하지만 향후 이제 중반기 정도에 여름 비수기에 맞춰서 또 어떤 식으로 시장이 움직일지 또 가을 또 뭐 추석 전후로 해서 또 어떻게 움직일지는 2012년, 16년 전체를 들어봤을 때는 일단 가장 키워드는 일단은 전세 그리고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 이런 네. 부분이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니터링을 해나가면서 이제 분기별 또 월별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한 수압 혹은 두 수압을 더 내다보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와 같은 개인 이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좀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직접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제가요, 네. 2008년도 2월 달에, 네. 우리 아이가 혹시 서울로 가지 않을까 해서, 네. 개포동에 자그마한 17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네. 근데 우리 아이가 서울로 가지 않고 대전으로 먼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네. 그걸 계속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네. 그것이 지금 팔아야 할 시점이 언제쯤이냐 아니면
그걸 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자제분의 실거주 목적으로 이제 구입을 하셨는데 네. 이제는 그렇게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을 거다 보니까 네. 이제 팔아야 되나라는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윤환 대표 지금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쨌든 뭐 실거주를 예상을 해서 사놓으셨는데 2008년도에 네. 지금 뭐 계획이 없어서 이제 매도 타임을 지금 고르시는 거잖아요. 자, 어느 동에 그냥 어느 가지고 아파트예요? 있어도 될는지 아, 예, 그래서 어느 동에 어느 아파트죠? 개포동에 예, 그 대치 2단지. 성원 대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네. 네. 자, 일단 거기 17평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여기는 지금 좀 급하게 파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아, 한 1, 네. 2년은 더 끌고 가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네. 되는데요. 이제 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네. 제가 이렇게 빨갛게 지도상 이렇게 표시해 놓은 곳이 이제 개포동입니다. 네. 일단 개포동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강남 이 위쪽에 이제 도곡 대치동, 아래쪽에 이제 개포동이라든지 일원 수서 이런 쪽이거든요. 네. 여기가 일단 좋은 건 그래도 강남이고요. 또 이제 학군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항상 실수요자들은 여기에서 거주하시는 수요자들은 늘 여기를 들어오시려고 하거든요. 아, 근데 예. 이제 이쪽 그 우선 그 위쪽인 양재천 위쪽인 대치동이나 도곡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집값이 이제 비싸고요. 평형대도 소형이 없다 보니까 네. 개포동이나 이런 일원동이나 수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시려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진입이 돼요. 근데 이제 개포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재건축이 한참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 또 이주 수요가 어디로 갈지를 좀 고민하는 차에 결국은 또 그 똑같은 어떤 교육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펴본다면은 당연히 이쪽 그 일원동이나 이제 수서동 쪽 근처에 있는 곳을 노리게 되거든요. 네. 자, 지금 그 말씀하신 그 성원 대치 이 아파트가요. 동은 개포동인데 사실은 거의 일원동이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이제 단지들하고 같이 뒤섞여 있거든요. 네. 대통역하고 이제 대모산 입구역 뭐 그야말로 네, 네. 3호선하고 예. 분당선 사이에 있기 때문에요. 예, 예. 너무나 인기가 좋아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그 오른쪽 이제 수서 역사에 이제 KTX가 이제 들어온단 말이죠. 네. 자, 올해 예정인데 자, 그렇게 됐을 때 교통 환경 개선이라는 부분 때문에 더욱더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 2년을 더 놓고 갔을 때 그야말로 이제 전세 소유자가 집을 사는 분위기로 연속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좀 더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부분이 단점이냐면 여기가 이제 92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재건축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2022년도에나 가능한 거고 또 여기가 이제 뭐 저층이 아니다 보니까 대지 지붕이라 여러 가지 이제 사업성을 분포를 판단을 해보면 그다지 그렇게 뭐 가격이 많이 뛰어오를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7평이라는 어떤 평형 구조 자체가요. 아무래도 내 집 마련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조금 거쳐가는 분위기, 10평대 같은 경우는 즉 실질적으로 내 집을 처음 생애 최초로 구입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어떤 그 10평대 이상을 뛰어넘어서 20평대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0평대 같은 경우는 그다지 매매 입장에서 내 집 마련이라는 목적을 두고 가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매매 금액이 약간은 상승하는 정도 여기에 그칠 거라고 보입니다. 대신해서 지금 팔 필요는 없이 내년 내후년으로 조금 더 가도 충분히 전세금 상승에 의해서 가격이 1,000만 원, 2,000만 원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네, 네. 시청자님. 네, 네. 감사합니다. 뭐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더라도 추가적인 뭐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들고 가 보세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님을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님은 또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네. 고민이 있으신가요? 저는 대웅시 농가요. 수원 네. 24평이고요. 네. 보성은 25평. 네. 또 한양은 17평이거든요. 네. 근데 현재는 지금 24평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팔아야 할까 아니면 가지고 가야 할까 그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그 보성과 한양 아파트는 동네가 어느 동네인가요? 건선동이요. 같은 한 동이요, 한 수원시에 동네요. 같은 수원시에 있는. 네네. 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고민이신 거예요? 아, 보성하고 저 한양하고요. 아, 알겠습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지 제가 바로 이윤환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수원 건성구 건선동에 네. 지금 아파트 세 채를 갖고 계시잖아요. 네. 자, 하나는 24평 그 아까 뭐 대원 신동 아파트 말씀하셨고 네네. 거기 거주를 하고 계시고 네. 또 하나는 그 보성 아파트 네. 25평 그리고 한양 아파트 17평인데 다 건선동에 있는 거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건선동에 이제 아파트가 그 향후에 전망이 괜찮느냐 이거부터 판단하는 게 좋겠죠. 네. 자, 이렇게 지도를 조금 더 이제 넓게 봤어요. 이제 수원시는 이렇게 그 수원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팔달구라는 부분하고 또 뭐 장안구 또 이제 오른쪽에 그 영통구 그리고 이제 권성구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네. 자, 이렇게 있는 이 그 수원의 전체적인 영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실거주 수요자들이 그래도 선호도가 높다라고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이 영통구하고 권성구를 들 수가 있어요. 물론 뭐 그 상대적으로 뭐 장안구라든지 팔달구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1호선을 축으로 했을 때 그런 구시가지 정도라는 어떤 표현 방식보다는 그래도 조금 신시가지라고 할까 라는 측면에서 배치하고 있는 것이 이 오른쪽에 있는 권성구나 영통구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수원은 원래 이제 그 수원역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렇게 도시가 발달됐지만 오른쪽에 그 이제 삼성전자가 크게 자리를 잡으면서 이쪽에 이제 배후 주거지로서 영통구와 수원 이 권선구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가 대거 유입이 되면서 여기에서의 어떤 어떤 실거주 목적인 수요자들은 계속해서 여기를 빠져나가고 있지 않은 좀 어찌 보면 전세금 또 매매금액이 탄탄한 그런 위치에 있어요. 단지 그 금액이 뛸 것이냐 오를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더 판단을 해볼 문제지만 네. 자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그 권선동이라는 이제 빨갛게 이렇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삼성전자의 배후 주거지로서 괜찮냐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수원 터미널하고요 시청이 있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90년대 입주한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요 살기에는 좋고 여러 가지 주거 환경 뭐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그야말로 새 아파트 시대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삼성전자라든지 확실한 주거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그런 그 가까이에 배치돼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전세금 그리고 매매 금액은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전세금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오래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80% 이상 되거든요. 자 그만큼 전세 비율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추세가 그거거든요. 자 지금 이제 전세금이 또 오를 거냐면 전세금은 오를 것이고 매매금 오를 것이냐라고 하면 매매 금액은 좀 주춤하는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떤 위치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전세 비율이 거의 90% 갔을 때 만약 이런 그 주거 형태를 다른 쪽으로 배치할 수 있는 다른 형태라고 한다면은 저 멀리는 뭐 동탄 2기 신도시라든지 또 새 아파트가 곳곳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곳이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닌 권선동 아래쪽에 배치하고 있는 아이파크 단지들 있죠. 네네.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새 아파트로서 배치시킬 수 있는 이 근처에서 대체 어떤 공급량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격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격에 좀 거주하시지 않으려는 수요자들은 차라리 이 근처에서 빌라라든지 뭐 다세대 다가구 이런 형태의 거주하시는 것보다는 아파트가 낫다라는 측면에서는 꾸준히 수요층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조금 더 가자예요. 좀 더 보유를, 좀 더 보유를 하면서
일단 이제 분위기 반전이라는 거는 뭐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이 충분히 오르는 만큼의 매매 금액이 다만 1,000만 원, 2,000만 원 좀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을 때 그럴 때를 좀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보는 게 어떠냐고요. 그런 어떤 시기적인 한양이 예. 한양이 좀 집이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좀 한양 불안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터미널 옆에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입지적으로 봐서도 사실 사실 10평대 아파트들이 구매력이 낮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어떤 다세대나 이렇게 뭐 오피스텔이나 그런 게 비해서는 한양 아파트가 인기가 좋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그냥 무시하시면 안 돼요. 작다고 해서. 항상 이 그래요? 터미널 근처로 해서 이 이마트가 또 있잖아요. 예. 항상 거주 환경이 좋은 이런 그 아파트의 소형들은요, 늘 수요층들이 그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늘어만 가지 줄어들지는 않은 성향이 있으니까 조금 더 제가 1, 2년 정도는 더 보유했으면 하는 겁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좀 제 말대로 해서 시장이 조금 전체적으로는 안 좋지만 그래도 전세금 올라가는 비율에 맞춰서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그때 맞춰서 또다시 전화를 줘서 지금 뭐 한 1년 더 기다려 보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진짜 올랐는데 네. 계속 또 가져가려면 더 오를 것이냐 아니면 이 정도면 좀 정체가 되겠느냐 네. 하는 부분에서 다시 문의를 주셔야 될 거예요. 시청자님, 네, 일단 들고 고맙습니다. 가는 건 들고 가는 건데 계속 좀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서 모니터링 하다가 뭔가 조금 이상하다 싶을 때 다시 한번 또 전화를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시청자님까지 만나봤습니다. 세 번째 시청자님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가 잠깐 끊겼어요.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또 문자로 궁금한 점이 있다고 시청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문자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신 분은 2803님입니다. 빌라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송파동과 성수동 중에서 어느 지역이 더 나을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빌라에 투자한다고 해요. 근데 송파와 성수 위치적으로 보면은 이제 강 건너서 거의 그렇게 멀진 않은 지역 같은데 네네네. 어디가 더 나을까요? 이거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둘 다 장점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분포로 본다면 둘 다 뭐 어디가 낫다고 뭐 구분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네. 같고요. 일단 뭐 이쪽 지역에 이제 빌라를 투자를 하실 계획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잘하셨다예요. 예, 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성수동과 송파의 이제 갈림길에 뭐가 있을 거냐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요. 성수동의 그 입지나 이런 거를 봐서는 아무래도 이제 압구정 위쪽이고 네. 중공업지란 말이죠. 네. 자, 그런 측면에서의 향후 인구 뭐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쪽 지역에 대한 인프라가 이제 개선되는 효과로 해서 굉장히 좀 지금 현재에 비해서는 굉장히 향후에 되면은 나아질 거라 굉장히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좋아질 곳이다라고 네. 보이고요. 조금 단기적이라 할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 그 송파 지역을 좀 들 수가 있는 게 일단은 우선은 잠실 제2롯데월드에 대한 네. 어떤 그 준공에 맞춰서 이제 인구가 유입되는 경우 또 이제 저쪽 이제 삼성동에라는 마이스 산업단지 그리고 이제 9호선에 대한 연장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다가올 거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장점이 많고요. 그래서 네. 둘 다 어느 관점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요. 금액대도 살펴보셔야 될 거 하고 지하철 역사하고 얼만큼 또 거리가 있느냐. 즉 이왕이면은 항상 역세권에 있는 네. 그런 빌라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다른 시청자분이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여기 신월 시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한 18평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제가 몇 년 전에 그걸 제가 구입을 했는데 네. 전혀 한 푼도 안 오르고 해서 좀 큰 아파트로 이놈을 매매를 하고 큰 아파트로 갈까 그런 생각 중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근처에
제가 좀 갈만한 아파트를 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양천구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양천구 네. 신월 시형 아파트. 네, 알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에게 좀 네. 미래 가치가 높은 물건은 어떤 것인지 한번 물어볼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네. 자, 양천구 신월동에 네. 18평을 사셨는데 금액이 하나도 안 올라서 답답하셔서 차라리 네. 매도를 하겠다고 계획을 아예 세우셨어요. 근데 네. 중요한 건 어디로 가냐 이게 더 이제 중요한 것 같아서. 네네. 근데 부연적으로 양천구 신월동, 양천구라는 지역은 이런 식으로 모양새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렇게 나타나듯이 그 중에서 왼쪽에 차지하고 있는 신월동인데 네. 이 양천구는 오른쪽에 위치한 목동하고 신정동 여기에 하고 사실 신월동 이 지역하고는요 굉장히 격차가 심합니다. 아, 왜냐하면 오른쪽에 이제 화곡동 지역이라든지 또 오정구에 이제 부천에 있는 그런 주거 지역하고 이제 맞물리기 때문에요. 네. 사실은 그렇게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많은 어떤 그 교육 환경부터 해서 뭐 교통 환경 여러 가지가 따라주질 않기 때문에 금액이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네. 없는 거예요. 네. 앞으로도 물론 이제 당산에서 이렇게 그 신월로 가는 그 목동선 경전철이 이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그게 이제 착공이 되고 또 이제 이제 개통이 되려면 굉장히 멀리 남아 있으니까 이참에 그냥 매도를 하고 딴 데로 갈아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갈아타면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거 되게 애매한 질문인데요. 네. 자, 우선 이쪽에서 좀 그 주거 형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조금 많을 수 있는 아파트는 당연히 이제 목동이 아파트가 좋겠지만 지금 뭐 18평 갖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라고 어디를 가겠다라고 하신다는 거는 목동으로 더 주거비를 늘리면서 이렇게 하실 네. 필요는 없는 겁니다. 네. 자, 그럼 그거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가격은 싼 대신에 조금 전세 비율도 높고 나중에 투자 가치도 있는 지역을 굳이 들자면 네. 네. 이 근처에서만 제가 드는 거예요. 네. 딴 데도 더 유리한 곳이 있겠지만 그러면 아, 딴 데도 유리한 것도 추천해줘도 저는 괜찮아요. 그 너무 광범위해서 일단 그거는 좀 세미나에 오셔서 전체적으로 서울에 대한 네. 구도를 가서 조금 핵심적인 지역을 조금 들었으면 하고요. 네. 그래도 이 질문이 근처는 진월에서 탈피해서 조금 이 지역보다 나은 지역을 조금 바라보신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 지역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계속해서 서울시 2030 플랜에 의한 지역 광역 거점으로 늘어날 곳은 아무래도 이제 마곡지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마곡지구에서 연관될 수 있는 주거 지역 중에서 교육 환경이라도 교통 환경이 좀 따라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9호선변에 있는 아파트를 둘 수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양동이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는 교육 환경이 조금 빠지고 워낙 그 뭐 도시개발 아파트부터 작은 평형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오른쪽에 염창역이라든지 등촌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 염창역이요? 예, 염창역이나 등촌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빌라가 아니고요. 네. 예, 그리고 좀 당산역이라든지 물레라든지 이쪽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도 좀 좋다. 자, 이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지역에서 지역 거점이 이제 마곡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부분에 대한 수요 증가와 또 9호선 자체가 워낙 이제 강남으로 이제 관통되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이쪽 두 군데를 제가 찝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네. 조금 여기보다는 아무래도 매도를 하고 그쪽으로 들어갈까를 한번 후보지로 계산을 해보고 그렇지 않은 다른 곳을 후보지로 할 때는 아무래도 세미나에 오셔서 좀 더 폭넓은 지역 좀 공부를 더 해가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일단 저희가 그 짚어드린 지역 내에서도 더 좋은 물건도 있고 조금 덜한 물건도 있을 테니까 그 지역이라고 덜커덕하지 마시고 그 고민이 있으시면 또 세미나를 직접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염창동이나 염창역이나 등촌동 있잖아요. 네. 아, 그쪽이라고 하셨는데 그쪽에 그러면 무슨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자세한 내용을 세미나에 참여하시면 들으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지금 바로 세미나 안내해 드릴게요.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베이비 부머 세대를 위한 미래 준비 및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고요. 2월 5일 금요일과 11일 목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7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매물 소개를 도와드릴 겁니다. 오늘 방송으로 소개되는 매물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4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투데이 부동산 투자연구소 손은경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하나하나 매물 소개를 들어봐야 되겠죠. 먼저 김원준 팀장이 한 가지의 매물을 오늘 준비하셨는데 오늘 준비한 매물은 어떤 매물입니까? 네, 오늘 준비한 매물 같은 경우는요. 내수 경기나 아니면 경제 성장률에 대한 뉴스 조금 최근에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자, 이런 뉴스들 보시면서 조금 불안감 느끼셨던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중구의 신당동 매물을 준비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내 경제 상황과는 좀 별개로 움직이는 그런 이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관광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관광 테마, 국내 경기와는 상관없이 해외 관광객들이 얼마나 찾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의 활성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초점을 맞추시면 되기 때문에 국내 좀 경기에 대해서 좀 불안감 느끼셨던 그러한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면서요. 국가와 정부 그리고 지역과 그리고 다양한 대기업들에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와 이제 기업 그런 곳을 믿고 한번 같이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매물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한 매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손은경 소장도 오늘 두 가지의 매물 준비했는데 어떤 매물입니까? 네, 뭐 아까도 우리 김원준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좀 경제에 좀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부동산 시장 뭐 거래량이 좀 많이 줄었다 그래서 고민들도 많이 하십니다. 아마 이런 시장 몇 년 전에 보셨죠? 2013년 정도의 시장이라고 보이는데요. 자, 그때도 그 시장의 상황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시장 이후에 2014년부터 15년 동안 또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또 호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시기가 약간의 그 주식으로 따지면은 눌림목 형상 쪽에 가격 형성이 조금 주춤하고 있다라고 보실 텐데요. 향후에 이런 테마, 이런 시기에 내가 정확한 투자만 한다 그러면 내가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꾸준한 월세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인데요. 자, 방배동입니다. 처음 방배동은 바로 강남의 접근성인 교통 호재가 있고요. 또 단기적으로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가능한 곳이고요. 또 한 곳은 신림동인데요. 여러분들 노후에 매일매일 들어오는 통장에 들어오는 월세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월세 받을 수 있는 노후 대비에 아주 효자의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룸 건물입니다. 네, 신당동, 신림동 그리고 방배동 매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물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내방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오는 4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7,500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4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매물이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매물이잖아요. 자, 이 매물에 대해서 손은경 소장이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방배동 지역에 가보시면은 네. 이 아파트보다는 이 단독주택이나 이제 고급 빌라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특히 이 첫 번째 추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방배동에 곧 또 집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길 건데요. 그게 바로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이 굉장히 방배동에 많이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바로 앞에 이주를 앞두고 있는 방배 5구역. 방배 5구역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아마 하반기에는 이주를 할 예정인데요. 조합원과 임대인 합치면 약 2,000세대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이주가 시작이 된다면은 방배동 인근에 이렇게 작은 투룸 정도의 수요층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집이 부족할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는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강남 접근성이 우수해진다. 그동안 방배동과 서초동을 가로막고 있었죠. 강남에 접근할 수 있는 다이렉트의 길이 없었기 때문에 좀 불편함을 느꼈을 텐데요. 이제는 장대터널이 이제 공사를 시작함으로써 2019년에 완공이 된다 그러면은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해진다.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주변의 환경이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고급 주거지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와 살고 싶은 것. 그래서 임대 놓기도 굉장히 편하고 내가 실거주하기에도 좋은 그러한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 강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추천 포인트 듣다 보니까 정말 이 매물이 얼마나 교통편과 편리한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는데 지하철역과는 가깝게 있나요? 네, 지하철역에 걸어가시면 네. 도보 한 7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역은 이제 고급 주택가이기 때문에 지하철 접근성도 뛰어나겠지만 주로 도로망을 좋아합니다. 도로망이 얼마나 잘 강남으로 접근이 돼 있느냐. 그동안 아까 서초동에서 방배동 사이를 막고 있던 장제터널 공사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바로 강남 대로까지 테헤란로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주변에 이제 도로망 딱 보시면 그게 그 터널만 뚫린다 그러면 격자형으로 도로가 굉장히 완성이 되죠. 그래서 위쪽으로 가시면은 반포동, 아래는 또 이 방배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남부 순환도가 연결이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바로 이제 터널이 뚫리면은 5분 거리 내에 이제 법조 타운이 형성이 돼 있죠. 그리고 가까운 데 반포 세무서, 국립중앙도서관, 그리고 반포천과 그다음에 서리풀공원 등 이렇게 또 녹지공원도 굉장히 많이 형성이 돼 있고, 또 학교는 뭐 방배초등학교, 방배중학교, 또 서문여고 등 학군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학교로 인한 수요층들도 굉장히 꾸준하게 형성이 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 신축된 방배문화센터가 또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또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지적인 특징 들어봤는데 방배동은 또 어떤 개발 호재를 갖고 있어요? 네, 첫 번째 이제 단기적인 개발 네. 호재는 아까 말씀드린 그 방배동의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인데요. 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3월 달에 분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5구역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반기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이제 하반기에 이주를 할 것이고요. 6구역도 이제 작년에 건축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곧 사업 시행 인가가 날 것이기 때문에 내년 정도면은 뭐 관리처분이라든가 이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두 번째 또 큰 호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장제 터널 이제 공사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19년에 완공이 된다면 강남까지 접근성 굉장히 우수해질 것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가 바로 방배동에 가까운 뭐 사당역이죠. 사당역 근처에 사당 IC가 생기는데요. 5월에 개통이 된다면은 서부권 바로 금천구 시흥 쪽으로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서해안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를 다이렉트로 연결이 된다. 교통적인 부분 더 좋아진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그 사당역과 이수역 사이는 사당 이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서 차근차근히 개발이 되고 있어서 주변에 업무나 상업빌딩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방배동의 마지막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후 주거 지역이죠. 그래서 성지마을이라고 약 4만 5천 평 되는데요. 강남구에 있는 백부동에 있는 구룡마을하고 대비되는 곳입니다. 이것도 이제 공동주택지구로서 아파트 형성이 된다 그러면 깨끗한 방배동의 이미지를 한참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방배동의 그 가치를 한 단계 올려줄 수 있는 큰 호재라고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매물이 어떻게 지어지게 될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총 6층입니다. 6층이고 두 동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단지형 다세대라고 그러죠. 3층에 위치해 있고요. 특히 이제 약 15평 정도의 평수로 굉장히 큰 크기이기 때문에 주방하고 거실이 또 별도로 딱 구분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투룸보다는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고요. 또 주차장이 지하 1층과 지상 1층 두 개 층, 보통 빌라에서 볼 수 없는 구성을 갖고 있고, 더욱이 이제 뭐 1층에 보안문이라든가 CCTV가 다 설치가 되고, 또 본 대지의 입지가
8m, 6m, 4m 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3년이 도로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내외장 돌마감, 외부는 돌마감을 하고요. 또 내부는 친환경 에코 인증을 받은 그런 마감재를 쓸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임대 놓으실 때 그다음에 실거주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메리트를 갖게 될 겁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가격은 3억 7,500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전세 투자로 생각하신다 그러면 약 한 4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열세를 받으신다 그러면 보증금 3천에서 5천 정도에 월세 한 100에서 120 정도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월세를 받으신다고 한다면 이자까지 감안해도 약 7% 이상의 수익률을 예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한 가지 짚어주세요. 네, 이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호재들 중에 대부분은 이제 계획이 돼 있고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그런 미래 가치가 다가올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투자를 하시는 목적으로 사신다 그러면 나중에 임대 놓으실 때 가격을 꼼꼼히 현장 가서 조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이어서 두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매물은 중구 신당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6호선이 지나고 있는 신당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고요. 오는 4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자, 5층 건물에서 4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6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4,5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1,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엔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매물인데 김원준 팀장이 이 매물의 추천 포인트 먼저 전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네.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전화 문의를 주셨던 고객님이 계시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에 그 넓은 토지를 갖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곳 같은 경우에 최근에 땅값이 많이 올라서 상당히 즐겁다고는 하셨는데요. 자, 문제가 이 땅이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자, 바로 매수세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런 매수세가 있어야 결국에는 이제 그 가격을 이제 수익을 손에 넣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소개해드릴 중구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70%가 상업지와 관광지가 되겠고요.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곳 같은 경우는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만큼 황금성, 이렇게 이제 나중에 되팔 때 더 이제 잘 팔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황금성 갖춘, 희소성까지 갖춘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또 이것 같은 경우는 교통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자,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까지 총 6개의 노선 바로 이용이 가능한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수요층들을 바로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양한 수요층들 불러올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와 함께 또 다양한 주변의 대학가들과 상업 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또 폭넓은 스펙트럼의 수요층까지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곳 같은 경우에 다양한 중요 문화재가 많은 지역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문화재가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관광 활성화 정책을 내세우면서 지역적인 그 발전 호재를 또 개발 호재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뉴타운과 같은 이제 왕십리 뉴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이주 수요나 개발을 하면서 이 폭넓은 지역 전체의 개발과 이제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자료 화면과 함께 어디에 위치한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추천 포인트를 한번 들어봤었죠. 자, 그런데 이제 더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해요. 진짜 이 매물이 위치한 곳은 또 입지 여건이 어떨지 그게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앞에서 제가 교통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네. 자, 교통 면접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신당역 2호선과 6호선 지나는 신당역에서는 걸어서 딱 230m, 성인 걸음으로는 이제 2분 정도밖에 걸리질 않겠고요. 일반적인 평균 보폭으로 따져본다면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초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함께 이제 5호선과 6호선 지나는 청구역까지는 걸어서 약 380m 정도, 그러니까 걸어서 한 4분에서 5분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이외에 1호선, 6호선 지나는 동묘암역까지는 걸어서 한 10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관광객들 굉장히 많이 찾는 지역이죠. 동대문 역사공원역까지는 이곳 같은 경우 2호선과 4호선, 5호선 총 3개 노선이 지나가는 좀 큰 역사가 되겠는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걸어서 15분 정도밖에 걸리질 않기 때문에 1호선부터 6호선까지 모든 노선 15분 안에 도달이 가능한 정말 교통 좋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다양한 또 버스 노선들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또 이곳 주변 같은 경우에는 신당동 떡볶이타운을 비롯해서 중소형의 상업 지역이 이제 상공업 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현금이 많이 흐르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곳 같은 경우 좀 특이한 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학교들 정말 많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다들 아실 만한 그러한 대학들이 있는데요. 자, 지금 오늘 아마 졸업식을 하고 다음 달부터 바로 이제 대학생 신입생들 이제 많이들 좀 이동을 하실 텐데 이곳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입을 하시게 된다면 나중에 자녀분들이 대학을 갈 때 그때 물려주더라도 좀 이제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가 이제 지하철 이용해서 7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동국대까지는 마을버스 이용해서 8분, 건국대 한 13분, 세종대까지는 15분, 경희대 17분, 이화여대까지는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러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들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신다고 하시면 미리 구입을 해 놓으셨다가 학생들 졸업할 때까지 여기서 이제 머물다가 나중에 졸업할 때 매도하고 나오신다면 나중에 지금 이제 학자금 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수익을 보실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지역 구입하셨다가 나중에 졸업할 때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매물 근처에 있는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발 가능성 많이 있나요? 일단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관광 테마가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요. 국가나 서울시, 지방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개발을 나서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일단 중구 지역 자체가 굉장히 큰 관광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곳 바로 옆쪽에 있는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관광객들, 중국 관광객들 10명 중에 8명이 찾는다는 서울시의 통계가 나와 있을 정도인데요. 자, 그만큼 중국인들이 와서 관광을 하고 이제 지갑을 여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현금의 흐름, 현금 플로우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현금이 많이 흘러야 지역적으로도 많이 개발이 되고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찾는 그러한 지역으로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가 지금 매물 위치에서 걸어서 딱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일단 그 새벽 시간에 출퇴근을 하는 상인들 이곳 같은 경우 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걸어서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 얼마 전에 SK네트워크스와 신세계그룹, 두산그룹에서 3파전, 면세점 3파전이 벌어졌었는데 바로 이곳 매물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두산타워에 이제 면세점이 앞으로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에도 면세점 들어서는 게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했던 걸 생각해 보신다면 네. 앞으로 이 지역의 발전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매물은 좀 어떻게 지어지게 될지 궁금한데 건물 특징 설명해 주세요. 일단 좀 특이하게 일반 다세대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좀 세개동으로 상당히 크게 들어서게 됩니다. 일단 세개동 자체가 도로 2개를 끼고 있는 그러한 곳이 되기 때문에요. 1층에 주차장 전체를 쓸 수가 있어서 조금 주차 이제 면에 있어서 상당히 호재로 작용될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특이하게도 CCTV와 세이프티도어, 엘리베이터 다 설치가 되고 풀 옵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 만큼 이곳에 월세 세입자들 바로 맞출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지금 5층 중에 4층 건물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곳 같은 경우 건축주 보유분이었었는데 지금 다시 방송에 나오게 됐기 때문에 한번 이제 살펴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요? 네, 매매가 2억 6천만 원 되겠습니다. 전세 2억 4,500 정도가 이제 2억 4천에서 2억 4,500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취등록세와 법무사 비용 다 포함하더라도 2천 전후로 해서 투자가 가능할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5층 중에 4층 상당히 좋은 층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이곳 같은 경우 이제 수익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이제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한번 네.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필요합니다. 한 가지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저와 함께 손을 잡고 직접 이곳 동대문 역사 이제 그것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또 상가까지 또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명절 때라도 한번 이제 서울 다시 올라오셔서 같이 한번 알아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벌써 세 번째 매물 만나보게 됐네요. 이번 매물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원룸 건물입니다. 2호선 신림역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2010년 5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총 4층 28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매매 금액은 12억 7천만 원입니다. 보증금 6,500만 원에 월 1,15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대출 가능 금액 5억 원을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약 7억 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는 원룸 건물을 들고 오셨어요. 이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매물인데 추천 포인트 먼저 전해 주세요. 네, 그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시세 차익 물건도 많이들 찾으시지만 요즘 이제 은퇴를 앞두신 그 노후 대비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큰 그 찾고 있는 물건들이 이런 거죠. 내가 매일 월세 받는 물건, 매월 월세 받는 물건. 자, 본 매물의 특징은 바로입니다. 매일 월세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바로 통장에 매일매일 돈이 월세가 40만 원씩 들어온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본 매물이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총 28개의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에서 이틀 빼고 30일 이틀 빼고 매일매일 월세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노후에 그 생활을 하시는데 약 300만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요. 본 매물은 내가 나중에 그 취득을 했을 때 뭐 이자라든가 아니면은 관리 비용 같은 걸 다 공제를 하고 나도 약 순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약 7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노후에 내가 그 사시기에 굉장히 넉넉한 돈이 네. 들어온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그 신림동, 지금 이제 그 원룸 수요가 굉장히 많은 동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교통편이 불편한데도 이렇게 수요층이 많은데 지금 이제 경전철 신림선이 착공이 됐죠. 예, 작년에. 그래서 2020년에 이제 완공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 그 원룸에 대한 수요층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임대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또 땅값도 오르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신림역의 상권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서남분권에서는 굉장히 많은 유도인구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 유도인구로 인해서 주변의 상권의 어떤 팽창 그리고 땅값의 상승 그다음에 매매가의 상승 이런 거를 노려볼 수 있다는 게 마지막 포인트겠습니다. 네, 이 건물 입지 여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신림역 지금 당장은 전철로 걸어가시기는 좀 먼니다. 네. 차량으로 한 5분 정도 걸리는데요. 향후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전철 도보 한 5분 정도 거리에 이제 전철역이 생기고요. 다 주변에는 아까 말씀드린 신림역 상권에는 많은 그 쇼핑몰이죠. 뭐 포토몰이라든가 르네상스몰 등 많은 그 패션 타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장인들의 수요, 임대 수요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요. 또 주변에는 뭐 장군봉 근린공원이라든가 관악산 그리고 도림천 등이 있기 때문에 또 생활의 여유를 줄 수 있는 공간들이 많다. 혼자 사시더라도 그런 여유가 필요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1인 내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서 형성이 돼 있다는 것이 이제 입지 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주변 지역 개발 호재도 한번 들어볼게요. 뭐 경전철도 말씀하셨고요. 네, 경전철 이제 네. 착공했기 때문에 2020년에 완공이 된다. 이게 바로 여의도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여의도로 네. 연결되기 때문에 향후에 그 개통이 된다 그러면은 그 원룸의 수요층 더 늘어날 것이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바로 관악 IC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죠. 5월달에 개통이 됩니다. 그렇다면 서부권인 금천구 시흥에서 또 가장 핵심인 강남이죠. 서초 우면동까지 바로 다이렉트 연결이 됩니다. 남부순환로 막히는 남부순환로 피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신림에서 봉천까지 터널이 공사 중인데 이게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편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남부 GTX죠. 부천에서 출발해서 신림을 거쳐서 강남까지 연결되는 그런 계획도 구상이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히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주변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이잖아요. 건물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총 28개 원룸입니다. 그리고 이미 5년 전이죠. 그렇지만 외관 보십시오.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건 바로 법인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관리를 틈틈이 잘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1층에 이제 그 거주민들을 위해서 뭐 주차장이라든가 그다음에 CCTV 보안문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방마다 풀옵션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임대해 놓으실 수 있는 게 굉장히 완벽한 그런 그 옵션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가격 설명해 주실까요? 자, 매매가는 12억 7천만 원이고요. 임대보증금 6,5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대출 5억 원을 감안한다 그러면 실투자 금액은 한 7억 정도 되고요. 월세 수입이 약 1,1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라든가 관리 비용 이런 것들 약 400여만 원이 되는데요. 그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월 순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돈이 약 700만 원 이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익률로 환산하는 데는 무려 12% 이상의 높은 고수익을 준다라는 것이 본 매물의 장점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만나보고 있는 매물은 건물 한 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매물에 투자할 때도 여기에 맞는 유의할 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임대 28개씩 놓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본 임대가 어느 정도 나가시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요. 근데 본 매물은 회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임대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비용 나가는 걸 꼼꼼하게 장부로 다 갖고 있습니다. 무려 3년치가 넘는 장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매물보다도 확인하기 편하다는 게 그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원룸 건물이었습니다.
오늘 만나봤던 손은경 소장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바로 만나보시죠. 손은경 소장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부동산 소액 투자와 시장 전망이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2077-63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총 3가지의 매물 소개를 도와드렸습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이었고요. 자, 오늘 도움 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 창조경제 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투데이 부동산 투자연구소 손은경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가이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